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소띠분들을 나타내는 이 소는 여유와 건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띠분들도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참을성과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능률적이고 끈기가 강해가지고 사업에도 특별한 수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는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면모도 있어가지고 손안에 든 운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12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육해살에 육합이 있네요.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많이 포진한 그런 경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는 다소 좀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윗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많이 구비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다소 좀 바람직하고, 자신의 주장보다는 겸손을 좀 미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합니다. 육합이 함께 하니까 나쁜 작용보다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해살 운에서는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한 그 대가가 자신한테 신분 상승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육해살 운에서는 활인업이나 침수업 같은 구휼 사업에 종사하시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인데 천을귀인이 함께 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무난히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는 절지가 되네요. 이 절지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기운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건물이다시피 할 수 있겠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바뀌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12운성은 절지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런 기운 가운데 어떻습니까? 관성이 절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장이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을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 하는데 12운성으로는 병지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다소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침체기도 조금씩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부침과 갈등도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정신적인 활동이나 그런 일에 시중하시면은 다소 좀 성과가 나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문서운이 좀 박한 그런 시기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 달 정도로 미루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천을 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도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근록지인데 천지합이 되네요.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 그런 기운입니다. 보시면은 천간은 이렇게 무게합이 되고 지지는 이렇게 자축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함께 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정신적으로 안정돼 가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이 나타나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상당히 호전돼 가지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겠고, 또 미혼인 분들은 결혼 상대자가 생기는 행운이 따르기도 하는 좋은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운 가운데 어떻습니까? 12운성은 근록지죠.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그런 단계라 가지고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안정기라 가지고 재물도 풍요로워지고, 또 생활면에서 안정기가 오는 그런 여유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생기기 쉽지만은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가 하는 일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형제 자매의 도움도 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60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은 시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생지에서는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고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발전적인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좋은 운세다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대단히 좋은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5일날 연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같은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같은 이런 분들이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곽광을 받는 그런 날일 수도 있지만은 보시면은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런 때는 그 연살 기운이 상당히 안 좋은 기운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혼자분들은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가 생기기 쉽고, 또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도나 손재수가 발생하기도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구설수가 따르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던 일을 접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원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구설수나 아니면 마찰이 있기 쉬워 가지고 여러 가지 원성이나 원망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6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 날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가지고 이 월살 기운에서는 결혼이나 약혼식, 잔치 같은 좋은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갈이나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시기인데, 또 더구나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합니다. 하던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나타나기 쉽고, 모함이나 자천, 명태 등의 사건도 생길 수 있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별것 같은 이런 사건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충이 있을 때는 갖가지 사건, 사고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한층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일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최고에 다다른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최고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기운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모든 일에서 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동안 하던 일도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는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삼합까지 함께 합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이거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도 나고 상당히 운세에 도움도 있는 좋은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은 그동안 잘 안되는 날 일들, 이런 날 잡아서 추진하셔도 운세에 도움이 좀 큰 날이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장성살이 삼합에 함께하는 이런 날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상당히 호전되는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취직이나 승진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시험이나 선거에서는 그 합격이나 당선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당히 안정기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9일날입니다. 반한살에 육형이 있고요. 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사나 주변 분들의 상당한 도움이나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자신의 일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우거나 참모직 같은 그런 역할이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형이 함께 합니다. 육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타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환경이나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그 구속을 받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일에서는 게으름이나 지체 현상 등도 따를 수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이런 때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우도 생기니까 건강관리 참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엔 11일 날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활인업에도 종사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이런 날에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한 시기이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진하는 일에서는 크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활인업을 하거나 구일사업을 하는 그런 일, 아니면 정신적인 일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날에서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다소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활인업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보편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큰 하루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라고, 마지막 달이죠.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